여러분, 고승범 금융위원장, 저는요 점점 그의 목소리에서 경고가 나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요 전세 대출까지도 규제하겠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섬뜩한 경고를 지금 내놨습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멘트를 그대로 살리면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아예 못을 확 박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대출에 대한 것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시장에 그야말로 강력한 규제가 시장 경제를 망가뜨린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대출이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잡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생각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대출 규제를 왜 하느냐의 문제예요. 진짜 가계대출의 위험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물론 가계대출의 위험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105%가 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0%가 넘어서면 국제결제은행에서는요 소비가 안 된다, 돈을 덜 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분명한 것은 넘어선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실수요자 대출까지도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은요 어쩌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전세로 옮겨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상환 능력 범위 내가 어디까지인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 상환 능력 범위라는 게 전세 대출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볼 필요가. 지금까지 전세 대출은 보증금의 80%, 4억 8천까지 해줬다면 이것을 2억 원으로 축소했거든요. 이게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라는 말과 일맥상통할까요? 기존의 전세 대출이 2억이 있는 경우에는요, 보증금 80%에서 마이너스 기존 대출금을 빼서 2억 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빼고 2억 원을 해주고, 기존 전세 대출이 없는데도 4억 8천을 해줘야 되는 걸 2억 원을 해준다는 건, 이거는 상환 범위 내에서라는 말하고는 좀 다르지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참 곤란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시장은요 상한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해주던 관례가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반드시 살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세대출이라는 게 안 해주면요 월세화가 돼서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경기도로 쫓겨나야 되는 전세 난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또 그거보다 더 심각해지면 자칫 잘못하면 전세 재금이 없어서 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범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상환 능력 범위 내라는 것은 확실하게 규정을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계대출 위험하다고 봐요. 근데 가계대출에 진짜 핵심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가계대출이 많다는 것을 빙자해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변죽을 울리는 건지, 이것을 분명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범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아직 이게 뭐다 이렇게 확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도 보면 정무위원회에서 한 말 중에 실수요자 감안하겠지만 관리는 강화할 것,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가면요, 국회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쉽게 말하면 잡으려고 들거든요. 실제 여당도 야당도 다 잡으려고 들었거든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가계대출 저렇게 막아서 되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 서민들 저소득층이 아우성 치는데 괜찮으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성범 위원장은 좀 꿋꿋하다고 봐야 되나요? 자기 생각은 변화가 없다.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리 강화 추세는 계속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계속해서 밀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도 이거 자칫 잘못하면 대출 규제가 심각해져서 잔금 대출도 불가능해서 잘못하면 서민들이 집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단 대출 문제는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은행에 확인한 결과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도 시장을 모르는 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맹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이것도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어쨌든 고성범 금융위원장은요, 아직까지 정체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로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인지 대출 규제라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요. 분명한 것은 지금 금융시장에서 시장 경제는 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행 역할을 못 하잖아요. 은행이라는 게 뭐예요?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고 하는 게 은행의 본연의 업무인데 사실 강제적으로 지금 가계대출을 규제하니까 이게 시장이 무너지고 있고 시장이 깨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겁니다. 저는 답답한 게 말입니다. 금융시장도 이대로 가면 다른 부작용이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고성범 위원장이 시장경제라는 틀 안에서 대출을 규제를 하고 시장경제 틀 안에서 대출 규제하는 방법은 금리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죠? 저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요. 이게 지금 말했듯이 상환의 어떤 범위 내에서 상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출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지금 막는 거 이것은요 어째 보면요 제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큰 부분에 사실은 이게 대출 규제가 부동산을 잡기 위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잡기 위한 그런 전략적 선택은 아닌가. 솔직히 저는 의심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진짜 고민하고 아직도 판단을 조금씩 유보하는 이유가요. 고성범 위원장의 어떤 뭐라고 이야기하든 하마평입니다. 그야말로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소신대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저는 깨지지 않고 뭔가 시장경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규제는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규제 안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돼야 될지 아마 분명하게 보입니다. 어쨌든 고성범 위원장의 어떤 금융정책 분명한 것은 시장경제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또 더 분명한 것은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